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미련이 남을까요? 에 대한 내용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불륜은 끝났습니다. 그 사람과의 연락도 끊겼고 만날 일도 없고 서로를 기억해서는 안 되는 사이가 되었죠. 누가 봐도 끝이 났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떠올리는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 이제는 의미 없다고, 다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수십 번, 수백 번 말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비슷한 냄새, 비슷한 음악, 예전에 같이 봤던 영상,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 한 조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그 사람과 정리되지 않은 대화가 있는 것 같고, 아직 내 마음 어딘가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혼자 멍하게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 자책이 밀려오죠. 내가 아직도 못 잊는 걸까? 그게 정말 미련이 남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결핍된 상태라 그 사람에게 받았던 온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걸까?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가는 그 사람은 너 생각도 안 해. 그게 미련이지 사랑은 아니야. 이제 정신 좀 차려. 이런 말만 돌아가게 뻔하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마음을 삼킵니다. 혼자 견디고 혼자 울고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살지만 사실 마음은 과거에 이미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내가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마음을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회피성 애착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매우 복잡하고 낯설고 어디에게도 안전하게 두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가르치거나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함께 바라봐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륜이 끝났는데도 왜 그 사람이 여전히 마음에 남는지, 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꼭 사랑이라거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지 미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의 나, 그 감정에 반응했던 나, 그걸 잊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이유는 그 모든 혼란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더 정리해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첫째, 감정은 스위치처럼 딱 꺼지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정의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불륜이 끝났고 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의 흔적도 이제 사라졌죠. 이제 됐다. 이제 진짜 정리됐다. 앞만 보고 살자. 스스로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생각이 문득 납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길을 걷다가 낯익은 냄새가 날 때, 예전에 들었던 음악이 라디오에서 또는 TV에서 흘러나올 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의 말투, 웃던 얼굴, 나를 바라보던 눈빛 같은 게 툭 하고 올라오면 아직도 이런 내가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잘못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의 그 감정, 그 마음은요, 이제 그만한다고 해서 스위치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만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잊어야지. 그만 생각하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감정은 그런 명령에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눴던 그 대화, 함께 갔던 그 장소, 그때 느꼈던 설렘이나 위로, 그 모든 게 기억이 아니라 경험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기억처럼 머릿속에만 남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감각으로, 감정 전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때 그 사람이 말하던 한마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함께 앉았던 테이블 풍경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에 남아서도 그 사람을 원해서도 아니에요. 그때 내가 외로웠고 그때 내가 지쳐 있었고 그때 내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 뿐이죠. 우린 종종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면 아직 좋아하는 거 아닌가, 잊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 아닌가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그 잔상 같은 거예요. 그 사람과 있었을 때 당신이 느꼈던 건 아마도 살아있는 느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느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의 그 연결감,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 감정이 진짜 필요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관계는 끝났어도 그 감정을 떠나보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억지로 지으려고 하면 더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잊자, 진짜 다 잊자라고 계속 되뇌이면 오히려 그 감정에 더 오래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눌러 없애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단지 정되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서 마음에서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아직 다 지나간 게 아니구나. 지금도 흔들릴 수 있는 나를 내가 안아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은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똑딱똑딱 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천천히 시간과 이해를 통해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은 그 과정 안에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언젠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생각나도 괜찮고 그리워져도 괜찮고 가끔 마음이 출렁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회복 중이라는 증거예요. 둘째, 그 사람이 내 편 같았던 기억 때문이에요. 불륜이라는 관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이 움직였던 건 그 사람이 정말 내 편 같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 가정 안에서 느꼈던 외로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답답함을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가 있었죠. 다른 사람은 몰랐던 내 마음을 그 사람은 조금은 알아주는 것 같았고, 내가 무너져 있을 때 괜찮아 난 내 편이야 그 한마디가 그땐 참 크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외로웠기 때문이죠. 집에서는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고 내 말을 허공에 떠버리는 날이 많았고 애써 참고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나 날선 말들 뿐이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는 말 몇 마디를 나에게 건넸을 때 내 마음은 어느새 그 사람에게 가있게 되죠.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해줬던 존재였고 잠깐이라도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건 그 사람 자체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을 받아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보다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에게 감정을 쉽게 내어주고 그 기억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습니다. 그게 설령 도덕적으로 잘못된 관계였다 해도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안정감 또는 이해받음을 느꼈다면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건 그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안아주던 순간이 떠올라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때 당시, 단지 그때 당신에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에게라도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만큼 내가 외로웠고 지쳐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그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던 기억,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감정, 그 모든 게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을 빌려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할 순 없죠. 다만 그 사람은 당신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혼란에 반응해준 존재였을 뿐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당신을 지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도 그건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그 감정이 아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그냥 편하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주면 좋아요. 괜찮아. 그땐 그 사람이 내 편 같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나의 편이 되어줄게.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로 생각됩니다. 셋째, 자기 인정을 못해서 생기는 미련이에요. 불륜이 끝난 후 관계도 정리했고 그 사람도 다시 얽히지 않겠다고 결심도 했어요. 근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시끄럽죠. 아, 이게 진짜 미련일까? 아직 내가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못 끝낸 내가 문제일까? 스스로 그렇게 수없이 물어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건 꼭 그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그때의 나를 아직 놓치지 못한 거일 수 있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보다 그 사람 곁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나는 혼자였고 지쳐 있었고 누구에게도 솔직해지지 못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은 편하게 숨 쉴 수 있었던 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던 나 자신을 아직 보내지 못한 거예요.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행동을 왜 했을까? 수없이 되뇌는 후회와 자책, 그건 때때로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자기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때 내가 했던 선택에 이유를 붙이고 싶고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되짚으면서 이건 그래도 의미 있었던 거 아닐까?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사실은 그 관계를 정당화하려고 해도 당신 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아,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잖아. 나도 위로받고 싶었잖아. 누군가의 온기가 너무 간절했잖아. 그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혼자서
이 자기 감정을 끌어안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던 내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는 게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때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약했고, 그때 내가 흔들렸고, 그때 내가 외로움에 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담담하게 인정하는 거, 그게 미련을 끊는 진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건 누구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게 어렵고 두려워서 우리는 자꾸 과거의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는 배가 아니라 그때 내가 너무 외로웠구나, 이렇게 바꿔서 바라보는 순간 미련이라는 이름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때 나 자신을 아직도 다 품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정지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도 나였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떠오르는 시간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넷째, 끝맺음이 정리가 아니라 절단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불륜관계는 끝날 때 갑작스럽게 끝나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들통나거나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모든 게 드러나오거나 아내나 남편의 눈물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관계는 하루아침에 절단납니다. 말 그대로 뚝 잘려요. 연락도 끊기고 상대방 번호도 지우고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정만 남아요. 마음속엔 아직도 하고 싶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정리되지 않은 질문과 감정들이 마치 멈춰버린 음악처럼 마음속에 맴돌아요. 아, 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 차갑진 않았을까. 그래도 한 번쯤은 뭔가 정리된 마음으로 이별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왜냐하면 관계는 끊겼는데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정리되려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놓아주는 시간. 이게 정상인데 원래 일반 연애는. 근데 그런 시간이 있어야 감정이 흐르고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거든요. 근데 불륜의 끝은 대부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잔인할 정도로 급하게 강제로 끊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감정들은 흘러가지 못한 채 마음속에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문득문득 혼자 있을 때면 올라옵니다. 마치 난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라고 마음이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불쑥 생각나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라기보단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직도 끝내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 감정이 아직 내 안에 맴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그저 마무리되지 못한 기억의 잔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 내 안에서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 나는 그때 그 사람과 끝까지 말하고 싶었고 조용히 보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게 아쉬웠다. 이렇게 그 마음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상대와의 대화를 통한 정리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내 안의 대화로라도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꺼내보는 거예요. 미안했던 마음이 있다면 속으로라도 사과해보는 거예요. 아쉬웠던 감정이 있다면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펜과 노트를 펴서. 그리고 내 안에 고여있던 감정을 흘려주는 순간 비로소 그 감정은 조금씩 흩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정리하지 못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이유는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 나와의 대화를 통해 한 번은 꺼내고 마주보고 내 손으로 조용히 보내줘야 비로소 마음도 감정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말 못한 내 마음을 떠나보내주는 일을 시작해봐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마음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정리일 거예요. 다섯째, 일상의 공백이 감정을 장악한다. 괜찮다가도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이유는 바쁠 땐 괜찮죠. 일하느라 정신없을 땐 그 사람 생각이 거의 안 납니다. 뭐 아이들 챙기고 밥하고 하루 종일 손살같이 나가는 날에는 그 사람이 있었던 기억도 희미해지죠. 근데요,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밤에 불 끄고 누웠을 때, 출근한 차 안에서 조용히 음악을 들을 때, 샤워하다 문득 예전처럼 연락 오던 그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떠올라요. 아, 이 시간에 항상 연락이 왔었는데, 예전에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났었는데 문득 이 말투, 그 사람이 자주 쓰던 거였지. 그 사람이 보고 싶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쓰고 올라와요. 그건요, 마음이 한가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을 땐 감정이 뒤로 밀려나요. 근데 조용해지고 공백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내 안에 남아있던 감정이 고개를 들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 속에 하루 중 특정한 시간대에 자꾸 떠올랐고 그 시간에 함께 말하고 하면 연락하고 웃고 위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그 시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자리가 텅 빈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로 기억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었던 시간과 감정의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그립다기보단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기다림, 관심, 말 걸어주는 감정이 그립고 허전한 거죠.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도 정작 내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그 사람이 그 감정의 모양으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참 얄미운 감정이에요. 끝낸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고 미련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생각나고, 하지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람은 몸이 비면 배가 고프고 마음이 비면 감정이 고파져요. 그 사람을 잊고 싶다면 억지로 밀어내는 것보다 그 사람 자리에 남아있던 감정을 다른 따뜻한 것들로 바꿔주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보는 것도 좋아요. 그 시간에 새로운 루틴을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뭐 좋아하는 노래 듣기, 뭐 산책하기, 커피 한잔하기, 글쓰기,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내가 나를 돌봐주는 시간을 채워야 그 빈틈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불러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감정이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단 잠시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빈 마음을 그 사람 말고 나 자신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면 생각나는 횟수도 강도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섯째, 회피된 감정은 다시 떠오른다. 불륜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다 잊자.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였어. 다시 생각하지 말자. 내가 미쳤지.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는 그 감정을 꾹 눌러둡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게, 그 기억이 아예 머릿속에 사라지게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밀어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져요. 왜일까요? 그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잠깐 덮어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감정은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마주하다 보면 그건 내 안에 다시 떠오를 타이밍만 노리고 숨어 있어요. 무조건 지우려고 했던 기억, 너무 부끄러워서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싫었던 감정들, 이런 건 더욱 강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은 감정을 언제나 미처 끝내지 않은 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불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잊으려 했던 바로 그 감정이 다시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왜 또 생각나지?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건 미련이나 사랑이 남아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 내 마음속 어딘가에 눌려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때 난 외로웠고 지쳐 있었고 그 사람에게 위로받았다고 느꼈어요. 그 감정이 잘못이라는 건 알지만 그 느낌 자체는 진짜였고 강력했습니다. 그걸 무시한 채 그건 죄였어, 다 지워야 해 하고 억지로 밀어냈다면 그 감정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난 아직 여기 있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불쑥 떠오르고 자꾸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그때 찍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던 사인이죠. 그럴 땐 억지로 감정을 덮으려지 말고 잠시만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 그땐 내가 흔들렸었지. 그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건 사실이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 지금은 다 지나갔지만 그 시절에 내 감정도 나였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도 감정은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누구보다도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거든요. 누군가가 너 그 감정 느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면 아직 내가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덮으려 하지 말고 한 번쯤은 꺼내어 바라봐 주세요. 내가 왜 흔들렸는지,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감정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는지, 그걸 알아야 비로소 감정은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차라리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때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 놓아줄 수 있어. 마지막 일곱째, 사실 그 사람보다 그때 내가 그리운 거다. 불륜이 끝나고 관계도 정리됐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도 안 하고 다시는 볼 일이 없죠.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떠오르죠. 딱히 그리운 것도 아닌데 왜 생각나지? 처음엔 그게 미련인 줄 알았어요. 아직 마음이 남아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조금만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과 있었던 그때 나 자신이 그리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앞에 나는 매일 기다려주는 사람이었고, 말을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뭘 하든 반응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대화, 밥 먹었어 같은 한마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뭐라고 싶지만 그때 나는 그게 참 고마웠을 수 있죠. 세상 어디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항상 챙겨야 할 사람이고 들어줘야 할 사람이었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나일 수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떠오른 건 그 사람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그리운 겁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편하게 기대고 가볍게 웃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던 그때의 내가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나는 다시 책임감 속으로 들어와 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버티고 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게 조심스러워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
그때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웃고 있던 내가 그리울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불륜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받아주고 들어주는 공간이 있었던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떠오르는 그 감정,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 그 순간에 내가 편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분위기, 그 감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편했던 내가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 말했던 걸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줬지. 그땐 내가 우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내 기분을 알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사실 그것도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때 내가 외로움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꼭 그 사람을 통해서만 느껴야 하는 건 아니죠. 이제는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따뜻함과 편안함을 내가 나에게도 줄 수 있어야 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에게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그 기억도 그 감정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뀌어야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던 감정을 이제 나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끝났다고 해서 마음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잊었다고 해서 흔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 흘렀다고 해서 다 지나간 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감정, 그 안에 흔들렸던 마음, 그때 잠시라도 따뜻하다고 느꼈던 기억들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은 말 한마디를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더 오래 남고 어떤 기억은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더 또렷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나고 가끔 꿈에 나오고 그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못 놓는 걸까? 왜 이렇게 질질 끌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감정은 미련도 그 어떤 마음도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 내가 너무 외로웠고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기보다 그 사람과 있었던 그때의 나 자신이 지금도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아직 끝나지 않았던 감정일 뿐이에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꺼내서 조용히 솔직하게 아프더라도 마주봐야 비로소 흘러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그 감정을 억누르며 버티고 있다면 이젠 조금은 그 마음을 풀어줘도 됩니다. 그래 그때 내가 흔들렸고 잠시라도 위로받고 싶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기댔던 건 사실이야. 그게 옳았던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이 존재했던 건 맞아. 그걸 인정해줘야 감정도 기억도 미련도 조용히 자리를 찾고 마침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고 이제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려 애쓰는 내가 있고 죄책감과 회복 사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고민하는 내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가끔 떠오르더라도 그건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저는 당신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잡아주는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지금껏 뱉어온 당신, 혼자 이 감정을 끌어안고 견뎌낸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놓아도 돼요. 놓는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놓는다는 건 그 기억을 흘려보내고 이제 내 삶을 다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 사람 없이도 괜찮고 그 감정 없이도 괜찮고 이젠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흔들리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바람처럼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버텼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